첫 번째 이야기. 나를 향한 시어머니의 사랑. 다 이유가 있었네. 나는 결혼 전에 이모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특별한 인연이라는 건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른스러운 눈빛과 단정한 말투의 한 분일 뿐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그분은 저희 집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멀고 험한 시골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우리 며느리로 삼고 싶어요. 혼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데려가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당황하셨지만 그분의 진심은 너무나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선택으로 며느리가 되었고 결혼 후에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 하나까지 세심히 챙겨주시고 해외여행 경비를 대주시고 제 아들의 등록금과 결혼 자금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힘든 날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셨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넌 우리 집 귀한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인연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전생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전생에서 그녀는 고난 속에 홀로 남겨진 한 여인이었습니다. 삶에 지쳐 있었고 병든 몸을 이끌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우연히 그녀를 만나 내가 가진 작은 음식들을 나눠주었고 그녀의 병든 몸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말없이 계산 없이 그저 마음에서 우러난 따뜻함으로 나는 떠났고 그녀는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길을, 내 눈빛을, 내가 건넸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음 생에 내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 그 약속을 그녀는 지켰습니다. 이번 생에 그녀는 나를 며느리로 택했고 내게 받은 온기를 2배, 3배로 돌려주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바람 없이 그저 고마웠다는 마음 하나로 그녀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받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고도 진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도, 은혜도, 인연도 영혼은 기억하고 다시 만납니다. 전생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사랑을 통해 내가 얼마나 따뜻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은 내 영혼 깊숙이 새겨져 언젠가 나 또한 다른 이에게 그렇게 따뜻한 인연으로 남을 수 있기를. 나는 오늘도 조용히 감사함으로 시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편과의 갈등.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 속에서 살아온 여자입니다. 신혼 때부터 시작된 그의 외도와 폭력은 사흘이 멀다 하고 내 얼굴과 몸에 멍이 들게 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면 그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2번 다시 안 그럴게.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폭력을 휘두르고 나는 또다시 고개를 숙인 채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와 숨어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내 나를 찾아냈고 또다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 고통의 터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래서 전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전생의 나는 산골에서 태어난 평범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은 내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나와 어머니를 폭행했고 나는 아버지를 죽도록 미워하면서도 그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던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인정해준 존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때리는 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으려 했고 그러다 결국 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 아버지는 내 남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생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벗어나지 못했던 그 미완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더 강하게 반복된 것입니다. 그는 전생에서도 폭력 뒤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나는 그 말에 언젠가는 바뀌겠지라는 희망을 걸며 끝내 자신의 생까지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도 나는 다시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다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끊지 못했던 감정의 사슬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 리딩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전생에서의 영혼의 고리를 의식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기회 앞에 있습니다. 그의 폭력을 반복해서 받아주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 기회를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이번 생은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영혼의 자립을 위한 생입니다. 이 인연은 당신이 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길이 열립니다. 당신은 끝없이 맞고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아야 하고 자유로워야 하며 당신의 아이들 역시 고통이 아닌 평화의 세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결단한다면 이번 생에서 이 고리는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전생 리딩을 받은 이 여인은 더 이상 남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이혼을 선택했고 지금은 자신만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형수와의 오랜 관계, 형이 용서해준 이유. 나는 아직도 노총각입니다. 말 못할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을 품은 채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시작은 형이 외국에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형수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인연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그 관계는 지속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관계, 그렇기에 더 무겁고 어두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는 늘 두려웠습니다. 언제 이 사실이 드러날지, 형이 알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대할지. 하지만 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플 때면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때 나는 전생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전생에서 우리는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형은 자신이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여인을 동생인 내가 사랑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강한 질투와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여느 때처럼 웃으며 나를 대했지만 속에서는 질투가 곪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동생인 나를 물가로 유인해 사고인 척 나를 밀어 물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의 마음속엔 내가 동생을 죽였다는 죄의식이 생애 끝날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죄는 죽음 이후에도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다음 생에 그 죄값을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그는 다시 나의 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나를 용서하고 도우며 그때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에 내가 널 죽였기에 이번 생엔 어떤 일이 있어도 널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내가 내게 지은 죄를 이번 생에서 사랑으로 갚고 싶었어. 그 말은 전생의 깊은 통곡과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형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조용히 자신의 업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생은 끝나지 않은 감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은 이번 생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삶에 반복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되지 않던 고통 속에 누군가는 용서하고 누군가는 갚고 있으며 누군가는 다시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이 있나요? 그 인연의 시작은 이번 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장애가 있는 두 아들을 낳은 이유. 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아이는 뇌병변 장애로 말을 하려 할 때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었습니다. 작은아이는 소아마비로 다리에 불편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바르고 맑은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늘 술에 취했고 화가 나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집은 지옥 같았고 숨 쉴 틈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나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며 두 아이를 위해 버텼습니다. 손은 늘 비늘과 칼자국으로 거칠었고 마음은 늘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작은 아이는 서울대에 입학했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고 내 곁에 늘 조용히 서서 작은 손으로 나를 도왔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 아이 덕분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늘 마음 한구석에 물음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장애가 있는 두 아이를 낳았을까? 왜 이 착한 아이는 내 곁을 이렇게 묵묵히 지켜주는 걸까? 그래서 전생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전생에서 나는 조선시대 어느 양반가의 종부였습니다. 그 집에는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가 있었고 거동이 불편한 하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귀찮고 불쾌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면 모른 척했고 하인이 실수하면 차갑게 눈을 흘기며 꾸짖기만 했습니다. 돌봄은커녕 최소한의 온정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나는 체면과 위신 속에 살아가며 불편한 이들의 존재를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외면당했던 두 영혼이 이번 생에서 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큰아들은 말없이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마. 이번 생엔 너의 눈을 피할 수 없어. 작은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늘 내 곁에 머물렀습니다. 묵묵히 내 손을 잡고 말없이 사랑을 전하며 나의 삶을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업을 마무리하러 온 빛의 자식들이라는 걸. 그들은 내 업의 거울이면서도 내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큰아이는 나에게 삶의 본질을 일깨워 주었고 작은아이는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이 아이들의 존재가 내 인생을 가장 깊이 흔들고 가장 깊이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전생은 때로 우리가 잊고 지낸 무관심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당신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이 있나요? 그 인연은 혹시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돌아온 영혼의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전생의 문이 열릴 때 삶의 의미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유학 간 아들과의 마지막 여행. 그가 떠난 이유. 아들은 유학을 마치고 곧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통화를 나누던 중 그 아이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여행 가요. 다시 돌아가기 전에 엄마랑 꼭 여행하고 싶어요. 처음엔 갑작스러운 제안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 담긴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쁜 일정을 미루고 그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아들과 함께한 며칠간의 여행은 정말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보며 진심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숲길을 걷고 노을진 바다를 바라보며 그 아이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죠.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아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어린 시절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엄마가 주었던 사랑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유난히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많이. 며칠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공항에서 저를 꼭 안아주며 마지막까지 웃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사관에서였습니다. 아드님이 투신하셨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 아이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저를 떠나보냈는데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전생을 보았습니다. 전생에서 저는 전쟁터로 떠나는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아이는 소년병으로 징집되어 차가운 눈 속을 지나 전선으로 향했죠.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명령 앞에 어미의 마음은 무력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전쟁터에서 외롭게 너무 일찍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아이의 마지막 기억엔 사랑받지 못했다는 외로움, 보호받지 못했다는 슬픔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그 아이는 제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지막 기억을 따뜻함으로 덮기 위해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저를 다시 찾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여행에 초대한 이유, 유난히 고맙다고 말했던 이유, 그 모든 순간은 작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 여행을 통해 엄마는 나를 사랑했구나. 그 확신을 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은 이별이었고 그 이별은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전생의 상처는 이번 생의 사랑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비로소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생의 끝에서 전생의 고통을 용서하고 엄마를 따뜻하게 품고 떠났습니다. 전생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끝나지 않은 감정의 이야기이고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나는 인연의 씨앗입니다. 당신에게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관계나 상실이 있나요? 그 인연은 어쩌면 오래전 약속된 만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